안녕하세요.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직도 아직도 인터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은 오퍼까지 오는 상황이라서 두 회사가 항상 저는 두 회사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회사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제 커리어랑 더 맞을까? 이렇게 좀 저글링하고 있는 사이에 있고요. 아마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프로세스가 길고 힘든데 그만큼 뭐 좋은 뭐랄까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를 아예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학교 졸업 작품으로 진행한 작품이고 가장 길게 진행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UX 디자인 어워드에서 후보까지 올랐던 작품이에요. 그만큼 제가 그 공을 많이 들였던 작품이기도 하고 반응이 항상 좋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래도 이 작품 때문에 항상 인터뷰 기회가 저한테는 와지는 것 같고 항상 인터뷰에서도 어떻게 그거를 생각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도 많이 받는 프로젝트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 어떤 포트폴리오 준비했고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 프로젝트는 일단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실제 인터뷰할 때 들고 다니면서 발표를 했던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여기서 회사가 요구하는 그 일이랑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고 말고는 거기서 이제 조금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프로젝트는 앱 온더고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App Enhances Delivery Drivers Working Experience Regarding Washroom Needs.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딜리버리 드라이버의 화장실에 관한 프로젝트예요. 제가 제일 처음 이 이슈에 대해서 들은 거는 친구가 이제 딜리버리 드라이버로 운전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코비드가 한창일 때라 사람들이 직업도 많이 잃기도 했었고 그래서 딜리버리가 굉장히 핫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다 음식을 시켜 먹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이런 이 딜리버리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물도 못 마시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졸업작품 주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프로젝트로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결정하면서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게 이게 딱 문제만 딱 들었을 때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나? 우리 이거 그 버틀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휴대용 화장실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이 1차원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화장실이 없다. 그럼 화장실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그 UX, UI 디자인 배우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로 그 이니셜로 잡은 게 딜리버리 드라이버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이런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식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경험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problem statement랑 opportunity를 먼저 define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assumption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 스코프를 조금 줄여야 하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줄여야 하니까 assumption 3개를 잡은 게 접근성이 너무 부족해서 두 번째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더라고요. 하지만 차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를 잠깐 대고 음식 픽업하고 드롭하는 것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내가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갈 거 찾아서 파킹 생각하고 그렇다고 유료 주차를 화장실 가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었고 세 번째가 보통 이제 보통 음식 이렇게 드롭하거나 픽업하거나 드롭할 때 화장실을 가면은 가장 좋은 환경이긴 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동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껄끄러운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의 화장실을 이용해도 될까 말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서 어썸션 3개를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일은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 이슈고 여기서 실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 타겟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 남녀 다 섞여 있었고 그 우버 이츠 뭐 스킵더디시 도어더시 딜리버리 드라이버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봤고요. 리서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베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뭐 페이스북 그룹이나 그 레딧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먼저 찾아서 거기다가 막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서베이에 좀 동참해줄 수 있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존 피버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기사 드라이버들이 화장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소변을 보고 보관을 한다. 그게 한창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드라이버들이 저렇게 화장실을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불편하다는 식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 이거 저 지금 디자인 학생이고 이런 거 조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막 댓글이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장난치냐 나랑 지금 뭐, 너 이거 웬만하면 글 지워라 막 이런 식으로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대답을 해주거나 조금 그렇게 악플 단 사람한테도 제가 DM 다 보냈어요. 혹시 나는 근데 이거 너네 뭐 안 좋은 안 좋은 그 네거티브한 거를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그 딜리버리 하는 드라이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내 친구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결하려고 글을 올린 거다. 너를 뭐 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베이를 실제 참여시켰어요. 그렇게 한 10명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제 친구 다 포함해서, 친구들 포함해서. 그랬더니 실제로 그 어려움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젠더도 솔직히 저는 여자분들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자분도 계셨고 딜리버리를 뭐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경제 소득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How did you handle it when you have washroom needs? 라고 물었을 때 플라스틱 이렇게 이동 가능한 소변기를 들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분은 실제 성인용 기저귀를 찬다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다시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실제 존재하는 이슈구나 이랬던 것 같고 이렇게 검증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그게 조금 제가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화장실 가지고 어려움을 겪냐 그냥 남자애들 막 그냥 밖에서 길에서 싸지 않냐 누가 화장실 갖고 어려움을 찬다는 거냐 이게 존재하는 이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맞는 선택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뭐 메소드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이제 포커스 그룹 해가지고 5명 인터뷰어 찾아서 인터뷰이 찾아서 그 인터뷰 집중적으로 했고요. 뭐 멘탈 모델이나 솔직히 멘탈 모델 같은 경우나 이제 유저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워크투로 하면은 더 좋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솔루션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순서대로 가는 거라 그냥 이제 멘탈 모델이 어떤 식으로 접근될 거고 엠파티 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워시룸 니즈가 생각났을 때부터 화장실을 갈 때까지 어떤 감정 변화가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화장실 이슈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화장실 이야기를 내가 소변을 본다 이런 얘기를 딥하게 하기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에 얘기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이 많았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근데 뭐 당연한 일이긴 해요. 솔직히 누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은 당연한 문제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가장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친구를 따라서 딜리버리 같이 가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사인이 박혀 있어요. 퍼블릭 화장실 없다. 물어보지 마라, 우리는 공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박혀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패닉이 오고, 아 여기다 화장실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딱 사인 보이니까 여기 안 되네, 이런 것도 있었고, 주문도 보통 한 개를 받는 게 한 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앱을 그리고 뭐 한두 개를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자율 서브 컨트랙터라고 해서 내가 뭐 그 9 to 5 한 회사에 이렇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만큼 일을 최대한 동선을 잘 짜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딱 동선을 짜서 화장실 가고 하고 이런 식으로가 편리하게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 그거를 좀 더, 그 부분을 제가 좀 디파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노티피케이션 어떻게 줄 거고, 맵은 어떤 식으로 뜰 거고, 그 가능한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을 어떻게 보여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설로 세운 거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가설을 세운 상태예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나 테스팅,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플로우 진행될지를 작업을 해봤고요. 이제 제일 처음 만든 하이 페델리티 모크업 디자인이 이거예요. 가장 첫 페이지라고 보셔도 돼요. 앱 피처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선을 움직일 때 근처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이렇게 리스트가 뜨면은, 내가 만약에 프레이저 파크 공원에 오픈 화장실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리스트로 다 뜨는 거죠. 그래서 하나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언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배우는 순간이 있어서, 워시룸 사인이랑 그 온더고라는 제 앱 제목의 온을 빼서 이런 심볼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서 비주얼 디렉션을 제가 정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턴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런 조금 레드 계열의 컬러를 사용해서 알람 기능을 주는, 노티피케이션 기능도 있지만 조금 어시스턴트 느낌도 많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인 컬러로 해서 어떻게 뭐 폰트나 이런 걸 정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주얼 디렉션에 대해서도 그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접목해서 만든 스크린 이미지가 이거고요. 좀 더 정리된 톤의 비주얼 하이라키를 좀 더 정리하고 싶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디자인으로 제가 유저 테스팅을 한번 했어요. 유저 테스팅을 해봤을 때 버튼이 일단 너무 작았고, 제 상대는 보통 남성이 그래도 많다 보니까 제 손가락과는 다르게 이제 두꺼워서 누르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위아래 그 프라이머리 컬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사납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요. 이게 피드백 받은 결과로 프로세스가 너무 길다. 이 드라이버가 바쁜 상황이니까 이 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신이 있으면 앱을 이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프로세스를 막 이걸 눌러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는 게 정신이 없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피드백 다 살려서 파이널로 업데이트한 게 이게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커런트 그 드라이버가 있는 현재 출발지랑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도착지, 그거의 시간으로 앱 상단 부분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워시룸 리스트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워시룸 리스트를 좀 더 이 필요한 정보들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앱인 거예요. 화장실을 퍼블릭에 오픈한 곳을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마다 GPS로 트랙을 해 알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워시룸 찾았는데 너 갈래? 같은 라인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워시룸 가능한데 갈래? 이런 식으로 알람을 주는 노티피케이션인 거죠.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그리고 워시룸 디텍터가 그 기능이고, 워시룸 어베일러빌리티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음식을 픽업을 하라고 들어갔을 때 여기 화장실 열려있는데 드라이버들한테 열려있는데 여기 갈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는 노티피케이션이고, 만약에 이거는 그 오더를 안 받았을 때 상황이고, 만약에 오더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애드 포인트로 끼울 수 있어서 그 추가되는 시간이랑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화장실도 추가할 수 있게끔, 그 현장에서 화장실 여부랑 그런 걸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드라이버니까 뉴 워시룸을 추가할 수 있게끔, 딜리버리 드라이버들이 이제 워시룸을 추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워시룸 사이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앱 원덕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면 워시룸 얼마나 갔는지를 체크를 함으로써 내가 보통 하루에 화장실 이만큼 가는구나, 언제 가는구나 사이클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더 플랜이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클 기능도 넣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러닝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임팩트가 뭔지, 배운 건 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인터뷰의 그런 디퍼런트한 레벨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UX 프로세스에 엄청 깊이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제 멘토가 UX 디자이너셔서 그 UX 접근법을 엄청 알려주셨거든요. 모티베이셔널 비헤이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또 그 어워드에 마침 찾아서 지원한 게 UX 디자인 어워드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디자이너 경력이 있으니까 인터뷰는 그래도 다양한 곳에서 받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러면 너 UX 디자이너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UI 쪽 관심이 많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나는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멘토가 하라는 대로 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알려준 방법론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한 거고, 멘토가 특히나 알려준 대로 더 많이 접근을 한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 UX, UI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근데 디자인도 좋아하고 나는 솔직히 다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안 먹히는 느낌?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가 어쨌든 첫 스타트업을 구했고, 되게 작은 회사였고 책이 없고 진짜 작은 회사였어요. 말도 안 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더 배우고 느껴보니까 이게 내가 그 UI 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많이 안 한 게 많고, UI 쪽에서 놓친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UI라고 하면은 진짜 인터랙션 한 부분에서 애니메이션도 노출한 친구들도 많고, 그 UI 접근법이 또 UI에서 또 그렇게 부각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물어봤는지 알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오퍼를 받은 거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진짜 좀 더 UX한 쪽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더 버라이어티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우리 보통. 제너럴리스트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가는지, 이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길을 조금 좁게 해서 바로 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재밌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UX 하나거나 UI 하나면 이렇게까지 즐기지 못했을 텐데, 이 프로세스를 제가 다 거치면서 실제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검증하고 거기서 솔루션을 해가지고 실제 디자인하는 거에 굉장히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결과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이 프로젝트 하나로 저는 계속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고 이거 실제로 나온 프로젝트냐, 한 인터뷰에서는 이거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냐, 어떻게 혼자 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커버할 수 있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디자이너라면은 포트폴리오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정도는, 내가 이렇게 진짜 혼을 다 써서 만든 거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 배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막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이전시 일이냐, 인하우스 디자이너 일이냐, 그리고 업계가 다양한데 어떻게 업계를 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사람들이 UX, UI,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앱 디자인이나 웹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이외에 또 업계에서는 어떤 UX 디자이너,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음번에는 영상을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